여기는 그냥 지금 다 지어졌어. 다 지어졌어. 그냥 입주만 하면 돼.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이사만 하면 돼. 몸만 쏙 들어가면 돼. 우와.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 되겠나? 여기로 나와가지고 나고 저쪽이 GTX 역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산이 있어서 뒤쪽에 심악산인가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본 단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심악산 뷰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야. 제가 지금 저 위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천천히 왔는데 난 이게 너무 멋있다. 이 산이 요 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걸 넘으면 아마 일산이나 김포까지 보일 텐데, 여기는 그냥 꼭 당첨되셔야 돼요. 여기는 너무 좋다. 여기 그래, 잠깐만, 지금 주변에 많은 게 없으니까 일단 입주하셔서 잠깐만 고생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만 고생하시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주매달입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 가점자에게는 아주 좋은 파리타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두 단지를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자, 따라서 당첨이 먼저다. 특히 저 가점자분들 당첨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단지예요. 자, 우리 단지는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고요. 자, 요즘에 운정신도시 단지를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파주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당연히 추첨제 있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계약금은 10%. 자, 그리고 인트로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여기 다 지어졌어요. 자, 당첨되시면 계획은 7개월 후인데 7개월에서 뭐 최대 1년 정도 잡아서 1년 내에 입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같이 주거비용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시기에 이건 아주 너무너무너무 큰 장점이다. 앞서 보신 영상의 단지는 여기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늘은 야외에서 얘기하는 걸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야외에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마이크 없이 찍다 보니까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영상은요, 본 영상의 말미에 삽입을 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단지는 여기고, 지도를 조금 당겨 볼까요? 자, 우리 단지가 여기고, 많이 말씀드린 GTX 운정 역사가 여기에요. 요 거리를 좀 보면 단지에서 직선 거리로 1.6km 정도가 나오네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길 있죠? 여기가 살짝 구릉지더라고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경사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둘 다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임장 간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단지가 후분양이다 보니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심악산을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나 혼자 산다인가 그 TV 프로에서 신하의 김동완 씨였나? 그분이 여기를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이 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산과 요 아파트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가본 거고요. 세 번째 목적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운정이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를 따라서 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있죠? 요걸 직접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왜 이 도로를 보려고 했냐면요. 여기 경의선 운정역 있죠? 여기 들어가면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는 3천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거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단지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 오피스텔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변은 잘 알고 있는데 요 옆으로 IC가 생겼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단지에서 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봤더니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 덕은지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덕은지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이 덕은지구 옆으로 해가지고 볼까요? 여기네요. 여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양대교를 건너면 이렇게 강서 쪽으로 가는 거고, 강서 쪽으로 가면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마곡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됐잖아요. 이 서부간선도로가 고질적으로 많이 막히는 곳인데
요렇게 또 들어가면 이렇게 광명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미래에 계획된 광명의 테크노밸리까지 어느 정도 영향이 갈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강남순환도를 타고 과천의 끝자락 서초의 시작점인, 아무튼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는 이런 도로들이 생기면 꼭 한 번씩은 타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가봤는데, 일단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게 될 오늘 단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이로를 타거나 이렇게 제2 자이로를 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도로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도로가 여기 앞으로 분양하게 될 힐스테이트 운정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가본 거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내렸고, 분양가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게요. 오늘 단지로 가면요, 여기 GTX 역사와 거리도 가깝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메디컬 클러스터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당첨만 되시면 미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일산 테크노밸리가 계획돼 있어서 도로교통을 이용하든 미래의 GTX를 이용하든 고양시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래성에서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여기 운정역이죠. GTX 운정역. 자, 이렇게 GTX 운정역을 이용하면 운정역에서 22분이면 삼성역까지 도착을 한다는 점,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영상에서 너무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운정이 예전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북한 옆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더라도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될 요 삼성역과 서울의 교통 중심인 서울역, 그리고 고양시의 교통 중심이 될 대곡역, 더불어 고양시의 가격을 끌고 나갈 킨텍스, 판교가 있는 성남역, 제2의 판교가 될 용인역, 그리고 경기 남부권의 중심이 될 동탄역까지 이렇게 쟁쟁한 지역들과 같은 라인에 있는 지역이면서도 거기에 새 아파트, 그리고 이 역과의 접근성,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운정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죠. 지금 청약 중인 데는 요 단지와 요 위에 한 개의 단지가 더 있어요. 요 단지와 요 단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두 단지 다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두 단지 다 노려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단 말이죠. 혹시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 두 단지를 직접 임장을 가보시면 여기가 훨씬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구색이 좀 갖춰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지금 거의 허허벌판이란 말이죠. 근데 부동산은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지를 따지면 여기가 좀 더 앞선다, 아니 많이 앞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제껴야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거주 비용,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세도 올라갈 거고 월세도 올라갈 거고, 이 거주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내 집을 확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항상 가격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수요가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공급이 많아서 아직은 안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오를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난주부터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KB 시계열 자료고요. 자, 여기가 경기도 파주인데 여기는 매매 증감 자료고요. 요 붉은색이 지날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 파주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 주에 색깔이 조금 진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파주가 오르고 있고 이천도 오르고 있고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파주가 오르고 있고 이천이 오르고 있고, 이렇게 수요들이 지금 수도권의 외가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매매 증감 지수고요. 요 요약본을 좀 보면 이거는 매매 가격, 여기는 전세 가격인데 제가 항상 전세 가격에 많이 주목을 하셔라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지금 파주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걸 걱정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파주는 GTX 역사만 보고 이쪽은 황금성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파주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왔다. 이유는 여기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밀려서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밀렸다는 표현을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니까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원인이 된 중심부의 공급이 다시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수요들은 다시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요건데, 과연 이렇게 서울에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우리 단지가 준공이 되고 입주하는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걱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주 비용을 무작정 감당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단지에 당첨이 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각자 결정전에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첨언드리자면, 지금 이 서울의 모자란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빈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낡았던 것들을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건축으로 안 좋았던 아파트가 좋아지고 재개발로 안 좋았던 주거지역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거는 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격 상승은 다시 흘러서 주변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곽 지역이 도대체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이런 걸 예측만 할 뿐이지 정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은 내 집을 확보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요 내 집 마련 방식이 청약이라면 요건 참지 마셔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울 외곽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인천, 앞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애둘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분양 가격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진다면 정말로 이거는 전쟁인 거죠. 전쟁. 여기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융위기,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더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요즘 분위기도 좋아. 악재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언젠가는 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살아생전의 통일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 남북이 이렇게 손을 탁 잡는 순간, 요 도로가 연결되는 순간, 여기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가 분양받을, 여기 운정은 그냥 용산급이 되는 거죠. 용산급. 일산은 강남급. 아니, 지도만 딱 봐도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말씀은 그냥 재미로 드리는 거예요. 자, 모집 공고가 나온 두 단지는 GTX 운정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라는 단지와 제1풍경채 3차 그랑포레라는 단지예요. 죄송스럽게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시작부터 너무 펼쳐나가고 이걸 더 길게 가야 되나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관심을 안 주실까봐. 근데 요즘에 댓글이나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걸 좀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점만 쭉 파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금강 펜트리움, 여기죠, 여기. 큰 지도에서 보자면 여기고, 제1풍경채 3차가 여기고, GTX 역사가 여기고, 이 주변 자체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정신도시, 나아가서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곳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당첨이 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둘 다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겠죠. 당첨자 발표일이 제1풍경채가 먼저예요.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강 펜테리움이 12월 1일, 제1풍경채가 11월 30일.
그러니까 제1풍경채가 당첨자 발표일이 앞선 건데 두 단지 다 중복으로 청약을 하는 건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당첨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입지는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 또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지가 여기가 더 좋다 보니까 내가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여기를 제끼고 여기를 들어가실 것 같고 또 그게 맞는 거고, 왜냐면 내가 가점이 높은데 둘 다 중복 청약을 했다가 여기에 당첨되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제끼시겠죠. 그리고 운정에는 남은 분양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낄 이유는 더 충분해, 고가점자들이. 자, 따라서 저 가점자시라면 가점이 낮다면 어차피 다른 데 가서 당첨 안 되셔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나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걸 노려서 여기에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이 먼저라는 거예요. 당첨이. 이해하셨죠? 이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후분양 아파트 지금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운정역,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분양 가격. 여기는 그냥 아주 현금을 갖다 부딪혀버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녹지 공간이 진짜로 풍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갖춰진 인프라, 잘 갖춰질 인프라. 아직은 많이 안 갖춰진 것 같고. 자,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778세대의 84 타입 단일 평형 구성. 요건 프리미엄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평형은요, 단일 평형보다는 여러 가지 평형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 떠나서 요거 하나 보고 가셔도 된다. 요거 하나. 84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A타입은 414개, 평면도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가변형 벽체라 그래서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없애게 된다면 방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근데 거실이 엄청 넓어지겠네요. 자, 이건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는 이걸 없애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 주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수요를 또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방감 있는 거실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내가 살 때도 좋고, 이런 형태의 거실을 원하는 수요를 만난다 그러면 이게 아주 금상첨화로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저라면 수요가 주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벽체는 그대로 냅둘 것 같고요. 아무튼 평면도는 참 잘 나왔어. B타입을 한번 보면요, B타입은 175개. 여기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부산건설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박이장을 만드셨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공간 활용이 참 좋아 보였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거실은 창이 2개예요.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C타입을 한번 가보면 타입이 딱 3개니까 보기가 편해요. 이것도 알파룸이 있어. 또 특이한 게 현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고, 돌고 따라가고. 이거 완전 나잡아봐라가 가능한 버전이네요. 이거 아이들 은근히 좋아요. 이거 어쨌든 저는 이 타입이 참 마음에 드는데 단점이 있어. 아쉬운 게 이 벽이 여기로 좀 더 왔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개방감이 있어주는 건데 이게 여기로 좀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은근히 답답해 보일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타입이에요. 평면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84 A 타입이 가장 많고 B 타입, C 타입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84 B타입이 조금 딸려 보이긴 해요.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추첨제잖아요. 추첨제 물량은 44개, 18개, 20개. 그래서 파주시, 경기도, 수도권,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물량, 여기도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물량. 이렇게 1주택자신데 내 집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여기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량이 3개, 2개, 5개, 10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1개, 1개, 2개니까 4개. 그러니까 10개, 4개, 4개의 싸움이니까 여기는 너무 박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조건 1주택자분은 그냥 84 A 타입이 낫지 않을까.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량 잘 보시고 평면도까지 잘 보셔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평면 고르는 게 아니고 좋은 층, 좋은 향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사업 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5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일단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라는 거. 근데 입주 예정일이 다른 분양 단지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납부 일정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네요. 계약금은 10%고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첨된 호수의 분양가가 4억 5천이라면 10%인 4,500은 무조건 필요한 거고 이건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중도금 1회, 2회, 3회 20, 20, 10% 여기까지가 50%니까 여기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시고 6월 15일까지 요 10%에 해당하는 4,500을 또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혹시 요게 안 되신다면 요걸 연체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10%에 해당하는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주 지정일에 잔금 입주 지정일에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분양 가격은 요거지만 여기가 아마 KB 시세가 최소 8억까지는 나올 거예요. 최소. 그럼 이 8억의 50%에 해당하는 8로 4억까지는 대출이 나오겠죠. 다른 문제가 없이 LTV만 적용했을 때 4억까지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요 4억으로 이걸 갚아버리면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5천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당첨되셔야 되는 게 작은 돈으로 당첨될 수 있죠. 그리고 입주를 예정대로 7개월 후에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3개월에서 요즘에는 길게 끌어가지고 7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일반적인 매매랑 비슷하게 분양을 받는 건데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여기는 고민할 이유 없이 도전을 해 보셔야 되는 단지고 당첨이 중요한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여기 꼭 되셨으면 좋겠고 자, 나는 가점이 너무 낮다. 당첨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자고요. 여기. 제일풍경 제3차. 자, 여기는 타입이 84A, B, C 그리고 118A 타입이 있어요. 여기도 참 평면을 잘 뽑았는데 여기가 참 잘 나왔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알파룸으로 들어가서 다시 주방으로 나오고 도망가고 잡고 나 잡아봐라 가능한 거. 요즘에 나 잡아봐라가 대세인가 봐요. 요거. 아무튼 여기도 평면 참 잘 나왔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1풍경채 3차에서는 여기 요 118A 타입 이게 너무 멋져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베이.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평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요 추첨제 물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조정지역에서 전용 면적이 8호 제곱을 초과하면 추첨제 물량이 70%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지의 추첨제 물량이 70%가 적용된 데는 65개. 많은 거죠. 엄청. 그리고 평면도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1주택자라고 하셔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5개, 3개, 8개, 총 16개의 물량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 평으로 환산하면 45평에 해당하는 건데 분양 가격이 5억 9천이면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맞네요. 분양가가 5억 9천이니까 요것도 최고가 기준이죠. 저축이 되면 5억 3천에서 5억 6천 이렇게 가니까 평단이 1,300 정도 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거고 지금 전국 어디를 보나 대형 평수의 새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이 대형 평수에 대해서도 참 또 말이 많은데 상승기다 하락기다 상승기다 하락기다 있죠. 상승기 초입에는 대형을 사고 하락기 초입에는 소형을 사고 왜냐면 대형이 오름폭이 이렇게 오름폭이 크고 내려갈 때 요 내림폭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이 시점을 못 잡아요. 이거를 뒤 돌아봤을 때 이 시점이 보이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을 잡으라 그러면 여길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 분양 가격만 보세요. 요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지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청약을 도전하시는 거고 당첨된 사람이 위너다. 이건 정말 200번 말씀드려도 아무리 제가 입이 아파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야 이거. 자, 여기도 납부 일정을 보면요. 계약금이 10%죠. 중도금이 60, 잔금이 30. 여기도 분양가격이 4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 계약금은 2회로 나눠서 이렇게 10%에 해당하는 4,500이 필요한 거고요. 중도금 1, 2, 3, 4, 5회차까지는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 6회차는 내 돈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연체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잔금 때는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갚아버리는 거고 어쨌든 여기도 10%에 해당하는 요 금액은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
두 단지가 동일하게 당첨 시 규제는 당첨됐을 때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는 기간이 10년이고요. 당첨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는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고요. 예를 들면 후분양 단지는 22년 7월로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치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2년을 거주하시고 2년을 보유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의무 거주 기간은 없어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대출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입주 의무가 생기는 건데, 대출을 받았을 때 입주 의무와 청약 당첨자의 입주 의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대출을 안 받으신다 그러면 바로 전세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가점이 좀 높으셔서 금강만 노리시는 분들은 금강만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제1풍경채를 노리시는 저가점자분들은 여기도 청약하시고 여기도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도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저가점자분들이 여기만 노리시면서 여기를 제낄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저가점자분들은 두 군데 다 청약을 하셔라. 자, 날짜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지금 시기에는 항상 당첨이 먼저라는 거,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청약은 언제든지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위주로 당첨을 기원할게요. 파이팅!